안녕하세요. AI 덕후입니다. 금주는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기원, 1세대 IT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IT 벤처 업계에는 오래전부터 황금 학번으로 불리는 학번이 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8586 학번입니다. 대표적으로 김택진 NC스포츠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고 김정주 NXC 대표, 송재경 엑셀 게임즈 대표,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거론됩니다. 게임, 검색 엔진, 메신저 등 모든 한국 IT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황금학번에서 나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 시절에는 한국에서 PC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이 시절엔 전화선 모뎀으로 통신을 하던 시절이어서 컴퓨터는 계산 또는 단순히 실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1990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86학번으로 4년 대학생활을 하던 송재경, 김정주, 이혜진 3인은 카이스트 대학원 전자계산학과에 입학했고 기숙사도 같이 사용했는데요. 그 당시 카이스트 대학원 신입생들은 기숙사 PC 및 인터넷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 개인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인터넷망에 디쿠 머드라는 텍스트 기반 온라인 머드 게임의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었고, 이 소스 코드에 약간의 변형을 하여 다양한 작품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송재경은 기존 머드 게임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본인의 새로운 머드 게임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였고, 1994년 최초의 상업용 텍스트 머드 게임인 주라기 공원과 당군의 땅을 PC통신을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천리안과 하이텔 등을 통해 머드게임이 서비스되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5-6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머드게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PC통신사 위주의 수익 구조로 당시 텍스트 머드게임 개발자는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송재경은 개발을 시작해 불과 7일 만에 주라기 공원을 완성했습니다. 주라기 공원은 텍스트 머드였기에 음악도 그래픽도 필요 없었고 기획자 없이 송재경 1인의 프로그래밍 실력으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후 송재경은 카이스트 박사과정을 1년 반 만에 자퇴하고 한글과 컴퓨터에 입사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퇴직 후 김정주와 공동으로 1994년 12월 넥슨을 창업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송재경 주도로 세계 최초의 그래픽 기반 MMORPG로 평가받는 바람의 나라를 개발합니다. 하지만 바람의 나라 완성을 앞두고 김정주와 의견차로 1995년 10월 송재경은 넥슨을 사직합니다. 사실 송재경이 넥슨을 사직하게 돼서 김택진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김택진은 아레아 한글 개발자 인력 중 한 명으로 1990년 현대전자의 병역 특례 전무연구요원으로 입사하여 회사로부터 신임을 받으며 다양한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1993년 세계 초 인터넷 기반 PC 통신 프로그램인 아미넷, 현 신비로를 개발했으며 1995년에 한컴에 파견 근무를 갔다가 송재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송재경의 개발 능력을 알게 된 김택진은 송재경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김택진은 1997년 3월 자신과 일하던 직원 10명과 함께 현대전자를 동반 퇴사해 NC스포츠를 창업했으며 창업 이후 바로 주라기 공원과 바람의 나라를 만든 송재경의 영입을 시도합니다. 이때 당시 송재경은 넥슨을 사직 후 아이네트에서 리니지를 개발 중이었으나 1997년 아이네트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지자 아이네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아이네트에서 만들던 리니지 개발은 NC스포츠로 와서 완성이 됩니다. 1998년 9월 리니지는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 뒤 불과 20개월 만에 리니지 회원수가 3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이후 상황은 한국 온라인 게임 시장을 전혀 다른 차원의 산업으로 진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바람의 나라와 리니지가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1990년 중반까지는 가정용 PC 보급률도 낮았고 인터넷은 전화선 기반의 모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6월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에 IT 정보화 국가 전략 방향으로 잡았고 결국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1인 1 인터넷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정책은 민간업체가 망을 깔면 정부가 보조, 규제 완화로 미뤄줘 인터넷을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미국 블리자드에서 만든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는 PC방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낸 1등 공신입니다. 저사양 PC에서도 구동이 되며 로컬 네트워크 기반의 랜 서버에서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짧은 플레이 타임과 테란, 프로토스, 저그 종족 등의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플레이어들이 경쟁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PC방은 마치 스타크래프트 경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스타크래프트는 온라인 게임 이전에 유저들의 온라인 생활 공간을 먼저 조성했습니다. 김정주는 바람의 나라 개발 시 전체 시스템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송재경의 퇴사 후에도 훌륭하게 개발의 뒷마무리와 서비스 체계 수립 및 수익 모델의 확립을 이끌어냈습니다. 1996년 천리안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 뒤 1999년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바람의 나라는 당시 비용체계가 통신사 위주의 정책이 반영된 바람에 접속 인원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개발에서 전혀 합리적인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주가 개인의 의지로 서비스를 계속하며 꾸준히 사용자 수 증가에 대응하며 유료 비즈니스 모델을 적절히 적용하여 결국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넥슨은 매년 한두 개의 게임을 빼놓지 않고 선보이는 다작 전략을 구사했고 메이플 스토리나 크레이지 아케이드 등 어린이나 여성 사용자층을 겨냥한 게임을 히트시키며 차별화 전략을 폈습니다. 결국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을 주도하며 넥슨을 정상에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1위 게임사 넥슨을 키운 김정주는 2021년 7월 NXC 대표에서 물러나며 자유로운 위치에서 넥슨의 성장을 돕고 글로벌 투자에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말 미국 하와이에서 향년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NXC는 유가족 모두 황망한 상황이라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한다며 다만 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들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온라인 게임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1세대 창업자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송재경이 처음에 만들었던 리니지가 NC소프트에서 개발되어 출시될 수 있었던 건 김택진의 적극적인 인력 유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NC소프트가 국제적인 회사로 성장하자 아레나렉과 리처드 게리엇 등을 영입하는 등 김택진은 집요하게 인력 유치 작업을 반복했고 그때마다 상당한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소문에 의해서만 인력을 영입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키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출중한 프로그래머를 찾아낼 수 있는 엔지니어로서의 역량과 대기업 근무 경험을 통해 배양한 사업적 수완 등 김택진의 역량들이 종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2003년 NC소프트 개발 총괄 부사장을 맡았던 송재경은 NC를 떠나 엑셀게임즈를 창업하며 독립했습니다. 엑셀게임즈가 2013년 내놓은 아케이지는 리니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송 대표의 후광에 힘입어 시장에 안착하며 성과를 냈으나 차기작으로 나온 문명 온라인, 달빛 조각사 등은 리니지만큼 초대박 흥행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송 대표가 내놓은 게임들이 모두 흥행에 참패하며 난항을 거듭하다 회사는 결국 2020년 카카오 게임즈에 인수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인수된 엑셀 게임즈는 2013년 PC 게임으로 개발된 아케이지를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리뉴얼해 아케이지 월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게임 유통은 카카오 게임즈가 맡았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나오자마자 표절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자신이 키운 회사와 자신이 만든 게임 베끼기 의혹 끝에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법정으로 끌어낸 곳이 한때 청춘을 바쳐 리니지 신화를 만들었던 NC소프트란 점이 눈길을 끕니다. 김택진, 김정주, 송재경과 같은 시기, 같은 학교, 같은 학번에서 출발했지만
게임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입니다. 이혜진은 게임이 아니라 검색과 정보의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그는 한국어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검색 엔진이 필요하다며 네이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검색은 포털의 부속 기능에 가까웠고 야후나 라이코스 같은 해외 서비스가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이혜진은 검색을 단순한 기능이 아닌 인터넷 사용의 출발점으로 보았고 이후 지식인이라는 독특한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이는 이용자가 질문하고 이용자가 답하는 집단 지성 기반 플랫폼으로 한국 인터넷 문화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네이버는 한국을 대표하는 검색 엔진이자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김범수의 선택은 또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즉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했습니다. 김범수는 1998년 한 게임을 창립해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고 이후 포털 네이버와 합병해 NHN을 이끌었습니다. 2010년에는 모바일 중심의 플랫폼 기업 카카오를 세워서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한국 사회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크게 바꿨습니다.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혁신적이라기보다는 전화번호만 알면 바로 연결된다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설계를 통해 국민 메신저로 폭발적인 확산을 이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범수는 게임이 아닌 메신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제국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 IT 기업 1세대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을까요? 이들의 성공은 개인의 천재성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렵습니다. 1990년대 후반 초고속 인터넷 보급망과 PC방 확산,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네트워크 환경이 동시에 열리면서 기존 PC게임 중심의 질서는 빠르게 재편됐습니다. 이 기회는 새로운 기술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실험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공됐습니다. 송재경, 김정주, 김택진이 게임을 만들던 사람들이었다면 이혜진과 김범수는 그 게임 산업이 만들어낸 흐름을 보면서 전혀 다른 플랫폼의 가능성을 읽어낸 인물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서로 단절된 개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학교와 학번, 같은 공간과 시대적 문제의식 속에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는 정보와 기회가 빠르게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었고 누군가 앞서 나가면 나머지 인원들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합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인프라, 그리고 소수 혁신가들의 연결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AI 덕후였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